얼마 전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개봉했습니다.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에일리언 오리지널 4부작의 앞 이야기를 다루는 프리퀄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데요. 전작 프로메테우스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커버넌트1은 수천 명의 개척민과 배아 그리고 15명의 승무원들을 태운 채 개척할 행성을 찾아 우주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커버넌트4는 한 행성으로부터 정체불명의 신호를 수신하게 되고 미지의 행성을 향해 방향을 돌리죠. 착륙한 행성에는 기괴할 정도의 침묵만이 흐릅니다. 승무원들은 착륙한 행성에 잔해를 발견하고 그중 몇 명이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들의 몸을 찢고 나타난 것은 주변의 생물을 가차없이 공격하는 에일리언. 그 순간 인조인간 데이빗이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커버넌트4의 인조인간 월터는 또 다른 인조인간 데이빗에게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이때 데이빗은 바이런의 작품이라며 한 시를 암송합니다. 바로 오지만디어스입니다. 1984년도 탐구신서에서 펴낸 개정증보 11편 낭만주의 영시의 오지만디어스를 읽겠습니다. 고대의 나라로부터 온 한 여행자를 만났는데 그는 말했다. 두 거대하고 동체 없는 돌다리가 사막에 서 있다. 그 옆에 모래 옆에 부서진 얼굴이 반쯤 묻힌 채 있고 그 얼굴에 찡그린 주름 잡힌 입술, 그 명령의 싸늘한 냉소는 그 조각가가 왕의 정열을 읽었음을 말해주며 아직도 그 정열은 그러나 이 생명 없는 물체에 찍혀져 그 정열을 비웃은 손과 그 일을 시켰던 심장보다도 더 오래 살아남아 있다. 그리고 대좌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 내 이름은 오지만디어스, 왕 중 왕이로다. 내 업적을 보라, 너희 강대한 자들아. 그리고 절망하라. 아무것도 그 옆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 그 거대한 잔해에 부식 주위에 끝없는 풀 한 폭이 없이 쓸쓸하고 평평한 저 사막만이 멀리 펼쳐져 있다. 오지만디어스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의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는 굉장히 강력한 군주였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국경선을 확정하고 아부 신벨 대사원을 비롯한 지금까지 남아있는 수없이 많은 거대한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조각상을 이집트 전역에 세웠는데요. 그중 하나를 19세기의 시인이 보고 노래한 것이 바로 오지만디어스인 것이죠. 오지만디어스를 관통하는 정서는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도 남아있는 람세스 2세 조각상에 부여되는 수사들은 그의 강대함과 연결됩니다. 거대함, 싸늘한 명령의 조소, 찡그림. 이때 찡그렸다라는 표현의 원어는 frown인데요. frown은 단순히 눈이 부셔서 찡그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분노할 때, 호령을 할 때,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위압감을 주는 뉘앙스의 단어인 것이죠. 어쨌든 이 시의 수사들을 보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람세스 2세에 맞설 수 없어 보입니다. 제 아무리 강대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왕 중 왕, 람세스 2세의 조각을 보는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음 행에서 시의 정경, 정서와 풍경이 갑작스럽게 반전됩니다. 그렇게나 강대한 권세를 지녔던 람세스 2세, 이제 그의 조각상 옆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 람세스 2세의 영광을 드러냈던 석상은 거대한 잔해의 부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직 쓸쓸하고 평평한 사막뿐입니다. 결국 람세스 2세의 전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중의 의미를 전달하는 아이러니가 됩니다. 본디 그가 뜻한 바는 제 아무리 강대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람세스 2세에 비하면 미미할 뿐이니 절망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이제 람세스 2세는 죽었고 그의 강대함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으며 모든 것이 사막에 파묻힌 채 사라졌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설령 람세스 2세보다도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의 석상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메인 존재자의 유한함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요. 본디 람세스 2세의 영광을 증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의 조각상은
이제 그의 몰락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빼어난 주제의식과 그것을 형상화하는 예술적 기법이야말로 셸리의 오지만디어스를 낭만주의 시대 영국 시의 대표작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잠깐, 셸리라고요? 에일리언 커버넌트 데이빗은 오지만디어스가 바이런의 작품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과연 단순 실수일까요? 에일리언 시리즈의 전작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채로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통해 데이빗이라는 인물을 처음 알게 된 분이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영문학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이 장면으로부터 데이빗이라는 인물로부터 느껴지는 위화감을 캐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유지되는 거대한 권력의 피라미드는 사막의 모래알 같은 작은 것으로부터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죠. 스포일러는 하고 싶지 않기에 더 이상 상세하게 영화의 내용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한 점은 하나,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의도적으로 영화 내의 장치로서 셸리의 오지만디어스를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피조물이 결국에는 창조자의 몰락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아이러니의 아름다움에 박수를 쳐야 할까요? 혹은 절망해야 할까요? Look on my works, ye mighty, and despair. 지금까지 셸리 오지만디어스였습니다.